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찍기 전에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네요. 이제 여름이 다 온 줄 알고 방심했다가 이슬 트고 감기 걸리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영어회화 스터디 그룹을 구하는 꿀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스터디 그룹 검색해가지고 취업 스터디랑 면접 스터디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하면 안 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번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제가 영어회화 스터디를 구하려고 찾아보니까 취업 스터디랑 면접 스터디랑은 구하는 방식이랑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취업 스터디나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시스템도 필요 없고 재능 기부도 필요가 없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군가의 리드가 없어도 모의 면접을 할 수 있고 모의 토론을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직접 이렇게 스터디를 구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영어회화 스터디 같은 경우는 막상 찾아보시면 개인이 구하고 있는 영어회화 스터디가 진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영어회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이 없으면 콩글리시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콩글리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질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어회화 스터디를 개인이 모집을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재능 기부, 약간 봉사활동 개념으로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스터디 모집 공고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어회화 스터디 모집 공고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비용에 각자 룸비 계산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00원에서 7,000원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4,000원에서 7,000원이냐면 1회권을 사면 7,000원이고 3달권이나 2달권이나 한 달권 이렇게 끊으면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가격이 변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4,000원에서 7,000원의 룸비가 명시되어 있는 모집 공고들은 100이면 100 스터디 카페에서 올린 모집 공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4,000원, 7,000원 비용이 명시가 안 돼 있고 각자 룸비 계산이라고만 써 있어도 스터디 카페에서 모집 공고를 올렸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이 직접 모집 공고를 올리는 글들을 보면 이미 외국인이 유입이 돼 있는 카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외국인은 없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런 스터디 카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생 스터디 카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비용을 받고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스터디 카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외국인의 섭외 비용도 받게 되고 스터디 가르쳐주는 그런 강습비? 그런 것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돈을 내고 스터디를 나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 네 번째 말씀드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스터디는 제외시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회화 스터디 그룹을 구하는 첫 번째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달려보자. 첫 번째 꿀팁은 팀장들의 중복되는 전화번호를 피하라, 이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이 직접 올린 모집 공고들을 보면 많은 스터디 카페들이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집 공고들을 보다 보면 영어 회화 스터디에도 일본어 회화 스터디에도 중국어 회화 스터디에도 똑같은 팀장님의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그런 모집 공고들이 있어요. 그 말은 4개 국어를 할 줄 아는 한 명의 리더가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의 스터디를 위해서 영어 회화 스터디도 팀장을 맡고 있고 일본어 회화 스터디도 팀장을 맡고 있고 중국어 회화 팀장도 맡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봉사 시간도 안 주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본인을 위한 그런 스터디로 팀장을 맡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이거는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 어떻게든 스터디원을 모으기 위해서 무선별적으로 올린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팀장님들의 핸드폰 번호가 중복되는 모집 공고들은 아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팀장님들의 핸드폰 번호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요, 우선 모집 공고를 보기 전에 메모장을 하나 켜놓고 제가 관심 가는 모집 공고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팀장님들의 번호를 일단 복붙해 놓습니다. 메모장에다가.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모집 공고를 다 보고 난 후에는 그 복붙해 놓은 팀장님들의 핸드폰 번호를 카페 내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모집 공고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 단 몇 개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중복돼서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면 막 영어 회화도 있고 일본어 회화도 있고 중국어 회화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인기 없는 스터디여가지고 계속해서 모집 공고를 내는 스터디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첫 번째 방법을 잘 활용하셔야 시간 낭비를 많이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달려보자.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꿀팁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번째 꿀팁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집 공고 내에 오픈 카카오톡만 명시가 돼 있고 그 밖에 기타 연락처들이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모집 공고들은 피해라, 이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터디 그룹이 실명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그룹은 아니잖아요. 개개인들이 영어회화 실력 향상이나 유지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인맥을 넓혀갈 수도 있는 소통의 장인데, 거기서 비실명제로 연락처도 없이 오픈 카카오톡으로 나의 정보만 가져간다? 저는 약간 이건 좀 찜찜했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처랑 이름이랑 나이를 다 기술하래요. 뭔가 이건 저는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스터디원을 구하는데, 스터디원을 구하고자 하는 팀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진 않는데 팀원들에 대한 정보는 난 얻고 싶어, 이런 뉘앙스가 풍겨지는 모집 공고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모집 공고글이 달콤하고 보기 좋아 보여도 저는 이거는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넘겼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에 비롯된 거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취업 스터디랑 면접 스터디를 구하면서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팀장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팀원들만의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모집 공고 글들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서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상관없다 하시면 이거는 솔직히 무시해 주셔도 될 것 같은 꿀팁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려보자. 세 번째 꿀팁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영어회화 스터디를 구하면서 내 실력이 초급인지 중급인지 초중급인지 이 부분이 엄청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중급이나 상급이신 분들은 솔직히 자가 진단이 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처럼 약간 집에서 혼자 영어회화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영어회화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영어회화를 공부를 오래 하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써본 기억이 별로 없으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초급으로 가야 될지 초중급으로 가야 될지 중급으로 가야 될지 엄청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서 중급으로 넣었다가 팀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직 중급은 아닌 것 같다고 초중급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반을 옮겼었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꿀팁은 뭐냐면요, 우선 확신이 안 되시면 나가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스터디 요일마다 스터디 시간마다 분위기가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평일에도 나가보고 주말에도 나가봤는데 평일 스터디는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직장인들 위주의 그 영어회화 스터디고요. 시간대도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모일 수 있는 딱 그 시간대예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반으로 나갔는데 오전반이었으면 잘 모르겠지만 토요일 오후반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은 약간 진중한 분위기의 스터디였고요. 토요일은 좀 프리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분위기가 나한테 맞아야 공부할 맛도 나고 앞으로 스터디를 나갈지 말지 결정이 되니까 우선 나가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나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초중급 반에 갔을 때는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단어 이렇게 단어로 쪼개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중급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단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적었고요. 풀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분들과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스터디만으로 모든 스터디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초중급 스터디는 오히려 단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적고 풀문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스터디의 난이도는 직접 가서 느껴보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려보자. 오늘 이렇게 제가 스터디를 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같이 이것만큼은 공유하고 싶었던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제 바람대로 여러분들이 영어회화 스터디를 구하시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예전에 원어민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때 원어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너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한 거를 3번씩은 써봐야 늦게 된다. 그러니까 꼭 써보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영어를 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공부한 거를 3번씩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어디서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스터디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를 구하게 됐고요. 실제로 스터디에 나가 보니까 제가 미드 쉐도잉으로 영어 회화를 공부하면서 꼭 써먹어보고 싶었던 표현들을 쓸 기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미드 쉐도잉 하면서 꼭 한 번쯤은 써보고 싶었던 표현들을 실전으로 써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스터디에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회화를 뿌시는 그날까지 저희 같이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